네? 민주당이 대통령 녹취록 깐 날 이건 너무 크지 않아요? 사실 민간인 김건희가 아니라 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직접 증거잖아요. 예. 이거 완전 빼박 아니에요? 민주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너무 거칠고 험한데 네. 그러지 말고 윤석열 네 손으로 매듭지어라. 국민한테 심판받기 전에. 영민하게 하려면 빨리 그럼 특검을 받겠다. 탄핵하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 이게 한 번 꺾이면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윤석열 이후 또는 윤석열의 정치력이 완전히 소진된 이후 상황. 네.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오윤혜입니다. 오늘은 뭔가 뻥 뚫릴 것만 같은 그런 날입니다. 네, 오늘이 언제냐면 목요일 네. 민주당이 대통령 녹취록 깐 날.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네. 네. 저는 진짜 민주당 의원들을 가끔 이제 방송 대기실에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명태균님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김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실실 웃으시면서 그냥 약간 그런 느낌, 뭐가 나이브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조용히 강했다.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믿을 게 민주당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뭐 추가 폭로도 있을 거겠습니다만은 저는 스픽스가 가장 큰 역할. 공헌이 크다. 강혜경 씨를 첫 번째로 출연했고 했잖아요. 얼굴도 다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전에 네. 저하고 전계환 대표가 네. 같이 방송을 했을 때 우리가 최초로 공개한 게 그 안전뱅이 주술사와 장립무사. 오, 네, 맞아. 예, 그걸 공개하고 그 다음 주에 강혜경 씨가 오케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성윤 의원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다 그러니까 맞다. 이게 그 며칠 뒤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최초 보도가 목요일 날 스픽스 녹화인데. 그날도 목요일이에요? 네. 그런데 금요일 날 내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간 거야. 네. 근데 어제 내가 이런 방송을 했다. 안진뱅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중에 아차 싶은 거야. 그거는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방송되는 걸 찍어 놓은 거거든. 그럼 스픽스에서 만든 곡을 장윤선이 단독이 돼버린 거지. 빌런이네.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정계환 대표님이 좀 많이. 아니 그런데 여유 있어 요즘 정보가 많아서. 아, 그래요? 그때 그러면은 이게 10월 그러니까 17일 목요일 날 그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안진뱅이 주술사 장립무사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죠? 그거는 정계환 대표가 지금까지 이름과 얼굴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증인을 확보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말해도 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이렇게 그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닐 때 운전을 하고 수행을 해준. 드라이버. 오, 운전기사님? 그렇지. 네. 그런데 재작년 6월에 최초로 3년 전이네요. 최초로 명태균이 김 여사를 만나러 아크라비스타에 가서 지하에서 맞을 때. 아크로. 네. 아크로비스타. 네. 그때 만나고 나오면서 여사 만난 얘기를 막 떠든 것도 이 사람 앞에서 한테 떠든 거야. 운전하시다.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저 여사한테 뭐 그 주술사 얘기도 그렇지만은 뭐 꿈 얘기한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만나고 나와서 다 차 안에서 떠벌리는 거야. 막 참을 수가 없구나. 명태균 입장에서는. 막 그렇지. 흥분 상태. 흥분 상태. 어디에다든 얘기해야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뇌에서 도파민이 팍팍 나오니까 이런 게 이제 명태균 씨를 취하게 하는 마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강혜경 씨보다 먼저 들은 사람은 이분들이야. 운전기사님.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이분도 그런 수행을 도와줬던 두 분 다 분이에요. 수행하셨던 분이야. 그랬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그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이 전화 녹취록이 아니고 전화에서 스피커로 나오는 거를 녹음한 거야. 맞아. 누군가 녹음한 것 같아요. 그렇지. 블랙박스인가?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은 명태균 씨 휴대폰에서 나온 게 아니야. 아니야. 예. 블랙박스나 네. 아니면 자기 휴대폰으로 레코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가자마자 네. 민주당에서는 출처를 안 밝혔지만 명태균이 TV조선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녹취는 나를 도와주던 한때 고용했던 A씨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야. 그 고용했던 그게 뭐냐면 이제 수행도 해달라고 네. 그러고 뭐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양반이 2주 전에 스픽스에서 나하고 정계환 대표하고 얘기한 제보자야. 그럼 이분이 이 윤석열 대표의 목소리의 제보를 스픽스와 김종 여기 하지 않고 의원님한테 하지 않고 민주당 갖고 간 건가? 아 거기로도 갔던 거지. 갔는데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스픽스로는 이 파일은 안 왔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제공한 게 아니라 증언을 해준 거야. 스픽스에다가. 네.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제 방송을 한 네, 것이고 네, 네. 그때 방송한 내용이 그 뒤에 이제 강혜경 씨 입을 통해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민주당이 차 안에서 녹음된 걸로 보이는 네. 이걸 깐 거예요. 이건 너무 크지 않아요? 사실 민간인 김건희가 아니라 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직접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 이거 완전 빼박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뭐냐 그 뒤에 여사가 또 확인 전화까지 해줬다. 라는 명태균 씨한테. 네. 방금 저기 저 윤상현 공관위원장하고 우리 오빠가 통화했다. 뭐 또는 자기가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명 선생님 그니까 다 됐습니다. 하고 갖다 바쳐 아예 갖다 바쳐 직접. 누굴 통하지도 않아.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와 진짜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도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엄청난 푸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되니까 방금 전에 한겨레 신문 기사도 말해요. 네. 이제는 탄핵이 낯설지 않다. 이대로 가면 식물 대통령 자진 사퇴 탄핵뿐이다. 황준범 기자가 쓴 네. 기사입니다. 황준범 논설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우선 조국혁신당의 동향을 소개하는데 그 조국혁신당이 탄핵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탄핵의 대중화. 서울 서초동의 대통령 탄핵 집회에 3,000명이 참석했다는 것을 일단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 반응들을 쭉 소개하는데 여당.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30날 어제입니다. 보수의 혁신과 통합 토론회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2016년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똑같다. 대자비, 기시감이 든다. 그럴만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럴 때 또 빠지시면 안 되지. 그치. 그분 조용하지 않잖아요. 예, 이분이 탄핵전이야 대자비 보는 것 같아. 대항하는 여당 안 보여.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초창기 때부터 국힘의 균열이 가고 국힘이 그렇게 분열되는 순간 끝낸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탄핵전이야 대자비 기시감 이런 걸 왜 다 윤핵관들이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왜 여당에서 나오냐고 이런 말들이. 아니 이런 말들이 왜 자 이러는 가운데 민주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들고 나왔다. 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한다. 그 개헌은 뭐냐면은 뭐 4년 중임제 개헌. 그럼 4년하고 한 번 만약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출마 자격이 있는 네. 것이죠. 헌법 개정 움직임도 시작이 됐다.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너무 거칠고 험한데 네. 그러지 말고 윤석열 네 손으로 매듭지어라. 국민한테 심판받기 전에 네 손으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안을 내놔. 그러면 같이 해주겠다. 뭘 같이 해요?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는 거. 헌법 개정은 저기 국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허락하면 뭔가가 있어야지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야 하는 거거든. 이거는 스스로 물러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쫓겨나는 것보다는 덜 치욕스럽지 않냐. 네가 네 손으로 물러나면 그래서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민영배, 장경태 이런 의원들이 자료를 내가지고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 가졌다는 걸 소개하면서 네.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을 만들겠다. 여기에 참여해달라. 이 단축과 함께 중임제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거죠. 윤석열한테는 해당이 안 돼. 큰일 납니다. 중임이라니.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의 시나리오가 크게 보면은 탄핵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탄핵과 하야 중에 본인들에게 그나마 좀 피해가 덜한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이 사람들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부끄러운 거, 망신 이런 건 신경 안 쓸 것 같아. 그냥 처벌의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뭐를 선택하면 조금 더 일단은 자 이걸 보세요. 근데 네. 참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지금 이제 탄핵이냐 하야냐 이런 얘기가 이제 현실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용산에서 네. 특검 받겠다고 사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아니 특검 받을 테니 네. 탄핵이나 하야 얘기 좀 하지 마라. 특검 받겠다. 이렇게 물러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극히 희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이제 국회 탄핵 발의한다 그러니까 저기 국무총리도 내드리겠다. 거국내각 하자. 그러면서 저 개헌도 하겠다 그랬고. 아, 그래요. 특검도 받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탄핵만 내지 알아주면은 정권을 반은 내드리고 특검도 받겠다. 이런 타협안이 왔었다고. 그런데 이미 때가 늦은 거지. 지금도 같은 건데 이제 보면은 11월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특검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네. 이때부터는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뭐 저기 자다가 봉창 뜯는 특검이야? 정권 바뀌고 그냥 수사받아. 특검 필요 없어.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민하게 하려면 빨리 그럼 특검을 받겠다. 탄핵하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 대통령실은 지금 아무것도 못 받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겠다 그러는데 이게 한 번 꺾이면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2016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됐나 하면서 사과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지지율이 17%였거든. 그러니까 20%에서 막 붕괴되고 있었다고. 네. 그 뒤에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4% 5%까지 떨어졌는데 지지율 4% 5%는 끔찍한 거야. 그 끝난 거잖아요, 그냥. 불가능한 거야. 심폐소생 안 되는. 안 되는.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딱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만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은 사칭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오늘도 내가 아까 그 국민의힘 정옥임 전 의원하고 JTBC에 있어서 토론을 했는데 딱 그동안에 저 대통령한테 직언도 못하고 입 꾹 닫고 그 호가호위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당에서요? 그런 거 하면은 한겨레 그 아까 얘기한 대통령 옆에서 겹불이나 쬐던 사람들도 심판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도 문제다. 당연하지. 겹불이나 쬐던 사람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옆에서 겹불이나 쬐던 그 사람들이 박근혜 때 그 인물이야.
너무 어리석다 윤 대통령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와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네. 그때 아니 지금 윤상현 의원 그때 친박이었다고. 그 사람들 왜 이렇게 명이 길어요? 어. 당연히 정치권을 떠나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이 탄핵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또 버리고 다음에 차기 권력에 또 붙는 이런 시나리오. 으아 진짜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잔인하면서도 진짜 그 목숨이 너무 끈질기다. 그래서 이 간신들은 진짜 간신. 모시던 보스가 그 주군이 망해도 자기는 살아남는다고. 주군을 죽이고 밟고 일어나네. 사실은 그게 진짜 간신이에요? 간신이고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새로운 권력을 만나서 기사회생하는. 사실은 이번에 그 김건희 파동도 그렇습니다. 2021년 상황을 보면은 그때 김건희는 지금 윤핵관들을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길을 쓰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 맞아요. 누구죠? 김진태, 뭐 노엘의 장재원. 아버님. 장재원. 그리고 그때 김진태 의원이 얘기한 게 오늘날 여사 의혹의 핵심이 다 맞아. 들어가 있어. 맞아. 도이치모터스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조는 걔들이야.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문정권을 배신하고 나오니까 그때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었다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10% 이상 국민들 지지율 10% 이상 넘어가는 힘들지. 대권 후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일단 윤석열 쪽으로 당심이 쏠리는 것 같고 인기가 쭉 올라가니까 그리로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 때 김진태는 김건희 뭐 운동하는데 뭐 골프 연습장인지 어디 피트니스 센터인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 그래. 진짜 무릎 꿇었을까? 그랬다는 거야. 우와 진짜 미쳤다 진짜. 이래서 죄의 사함을 받으셨다. 용서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렇게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면 그거는 살려주는데 나머지 윤핵관은 싫다고. 진짜 처참한 게 윤석열 한 명만 봐도 처참하잖아요. 정치 경력도 없고 무식하고. 김건희 여사 뭐가 지금까지 인생 자체가 범죄와 조작에 이 두 사람이 합쳐서 합도 안 맞아. 그 안에서 불협이 났으니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이상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럴 때 탄핵 얘기하면서 슬슬 발을 빼는 듯한 결국에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고 대통령. 그렇지. 홍준표, 윤상현 재밌는 행태들이죠. 그렇다고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렇네요. 예, 지금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윤석열 이후 또는 윤석열의 정치력이 완전히 소진된 이후 상황. 네. 극심한 혼란이 올 거라고 뭐 사람들은 걱정들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얼마든지 돌파하고 권력을 바꿀 수 있는 네. 이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오히려 희망의 시간이다.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희망이 차오르요. 저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오늘처럼 희망이 차올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래도 사실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려면 보수도 조금은 막 완벽하게 깨끗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정치권에 남아있다면 이 고여서 썩은 물들 있잖아요. 한 번 자기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또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기생하고 나는 그래서 또 망쳐먹고 또 망쳐먹고 이런 기생하는 나쁜 이 썩은 물들은 완벽하게 교체가 돼야 그나마 좀.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은 무식하다 그러지만은 윤핵관 간신들은 매일 이간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당과 윤 대통령을 떼어놓고 자기들 수중에만. 내가 옛날에 그 간신 시리즈에서 제나라 황공 얘기해줬잖아. 네. 3명의 간신이 있었다. 여가, 수조, 개방. 여가는 자기 아들을 삶아서 그 고기를 바쳤다. 수조는 스스로 황관이 돼서 대통령 옆에 붙어 있으려고. 개방은 부모가 죽어도 가보질 않고 황제 곁을 안 떠났다. 인간들이 아니네. 근데 관중이라는 충신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게 그 3놈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데 죽고 나서 3명을 황제가 못 참고 써버리니까 네. 그때부터 황제와 이제 신하들을 분리하고 지들 수중에서 갖고 놀았다. 그 결과 황공이 죽었는데 네. 그 소식을 아무도 모르고 몰라. 썩어서 거기서 나온 구더기가 담을 타면서 넘어오는 걸 보고서야 사람들이 황제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 와 무섭다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윤핵관 몇 명이 국회 시장 잡배 같은 놈들이 가지 마세요. 뭐하러 만납니까? 야당 대표 뭐하러 만납니까? 저 한동훈이 저거 만나지도 말고. 지정치 하려는 겁니다. 이러면서 온갖 악담 중상모략 다 퍼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들 편도 죽였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편도. 특히 정진석 씨. 정진석 그 양반은 박근혜 때 원내대표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의대 증언도 그렇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올 때마다 진짜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저런 입장이 나오지? 정말 방금 딱 말씀하신 간신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을 분열시켜서 오히려 대통령을 자기들 수중에 꽉 잡아놓은 게 고립시키고 윤핵관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갖다가 문제 제기하러 가니까 아주 차갑게 대한 거 아닙니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눈빛 봐봐요. 깡패예요? 아주 차갑게 대한. 그러니까 딱 이거 하고 진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딱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게 제나라 황공의 말년의 모습이야. 그렇네요. 이제 파멸만 남은 것 같은데 잘 파멸하려면. 그런데 이제 박근혜와 다른 거는 네.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뭐죠? 검찰?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요거 하나가 달라. 검찰 언제 사람 됐다. 박근혜 때는 다 무너져 있었어. 탄핵 전국에. 검찰에서 최순실 수사가 들어간 거야.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있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내용을 갖고 국회가 탄핵 청구를 한 것이 네. 헌법재판소에다. 네. 그러니까 근거가 있었던 거야. 검찰발. 근데 검찰발이 없어도 지금 이미 명태균발 해가지고 엄청난 녹취나 직접 증거들이 쏟아지잖아요.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증거는 오늘 공개된 녹취 파일 하나거든. 네. 근데 그때 하나면 8년 전에는 막 쏟아져 나왔다니까 소나기처럼. 그러니까 수월했는데 네. 지금 검찰 이놈들도 간신이야. 요놈들이 정부의 윤핵관들이라고. 그래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인지 알았으면 조금씩 흘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저기 어쩌다가 뭐 JTBC 좀 나오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 요즘 뚜껑 끼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결국 김 여사 기소 혐의로 무혐의 처리하고 이게 완결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제 자기들 살기 위해서라도 막으려고?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게 8년 전하고 달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열받네 또. 그래서 요게 그다음에 여당이 쪼개지고는 있다 그러지만은 그때 새누리당 122석 중에 63석이 넘어왔거든. 네. 탄핵표로 반이 넘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이탈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빨라.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1월 정국에서 계속 이런 어떤 스캔들이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이 결심을 한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다르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뭐 특별감찰관은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됐어요. 저번 시간에 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하고는 무관하다. 근데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11월은 특검 전국이에요. 누가 뭐래도 특검 전국인데 이때 대통령이 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싸그리 다 갈아치우지 않으면은 네. 이젠 내가 중대 결심하고 내 직을 걸겠다고 이렇게 한동훈이 1차 경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특검의 찬성으로 가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동훈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럴 배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겠죠. 그걸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더라도 너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는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물어는 봐야 되고 상황이지. 압박은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특검 전국에서 김 여사 특검은 받겠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 상황에 빠지고 이제는 용산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모든 정치가 네. 용산에서 여의도로 옮겨지는 말 그대로 여의도의 시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윤 대통령은 너는 이제 심판받을 위치니까 됐고 네. 한동훈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여야 대표회담을 만들고 네. 공동의 시국 수습 방안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건 특감이건 다 하자. 나는 다 하자고 하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 뭐 이걸 하니까 저건 안 된다. 이건 한동훈식 프레임이고. 네. 그냥 다 하자. 다 하자. 네.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미래 비리를 막는 데 필요하니까 그걸 원한다면 받고 민주당이. 그러나 특검은 과거에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거니까 역할이 다르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받아라. 네. 이렇게 일단 요구안을 내놓고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이 식물정부에서 국정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논의하자. 네. 임기를 단축시키든지 이거를
최후 통첩으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한테 쫓겨날래? 네 발로 내려갈래?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열어줘. 만들어줘. 네. 이제 주장하고 네. 그게 국정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더 국민들. 이상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네. 사실은 탄핵이 이게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 많은 탄핵 재판을 하려면 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결심해라. 안 그러면 탄핵으로 간다고 하는 이 질서 있는 퇴진론. 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임기 단축과 개헌에 관한 얘기를 윤 대통령을 심판하는 주류 프레임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비상시국 회의도 좋고 임기 단축 개헌 연대도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이 권력의 공백 사태에 지금부터 대비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나는 이게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도 이제 좀 생활 전선에 집중하고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조금 힘들어도 버텨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뭔가 야당조차도 좀 혼란스럽고 뭔가 부흥 떠 있으면은 그렇죠. 다시 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이후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과 맞아요. 민권과 민생. 평화에 이런 어떤 그 시대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광범위하게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 사회의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힘을 그게 바로 한국 사회 80%가 국회의원 80%가 동의. 탄핵에 네. 동의했던 그 다수파 연합을 복원해서 이제는 협치를 하면서 윤석열 이후에 대안적 질서를 만들겠다. 맞아요. 저는 이제 행복한 회로를 돌려봅니다. 이거 밸런스 게임 하나만 하고 정리해 주시죠. 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총리, 두 번째 국방부 장관. 내가 어떻게 그냥 제가 떠올려 본 거예요. 뭐 하고 싶냐고? 총리,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총리. 총리는 아니고. 총리 아니고. 저는 스페셜리스트지 제너럴리스트가 아니기 그러면 때문에. 국방부 장관. 그건 근데 시켜줘야 하지 시켜주지. 무조건 우리 국민이 만듭니다. 좀 진짜 이 어려운 시국에 얼마나 많은 난세의 영웅 난다고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씩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새로운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말 그대로 선비, 인재들이 네. 앞으로는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네. 이런 명석한 권력자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네, 합쳐져서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나라의 권력의 중심에서 네.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소원이고 이게 바로 정상 국가입니다. 지금은 비정상 국가, 실패 국가. 저는 그런 정상 국가에서 그냥 여행 다니면서 오정 TV나 예능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나 하면서 살고 싶지 이렇게 맨날 뉴스 보고 어지럽게 화내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왠지 오기를.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힘내시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기분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팔로우업 해주시고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빵 뚫리는 TV.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